네, 중동발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00달러를 돌파했고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서는 러셀을 포함한 4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이 1.52% 하락, 다우도 1.56%, 나스닥은 조금 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1.78% 빠졌고요. 러셀이 무려 2% 넘게 오늘 약세로 마감한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자금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종목들은 상승, 빨간색은 하락인데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는 게 좀 빠를 정도로 대부분의 섹터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3% 넘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와도 조금 더 강하고 좀 세게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빅테크 종목들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흐름 좋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다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M7 종목들도 좀 강하게 빠지면서 특히나 좀 많이 빠진 종목 테슬라 3% 이상 빠졌고요. 메타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자, 오늘 사모신용 펀드 인출 제한 소식에 좀 금융주 섹터 특히나 좀 좋지 않았습니다. 금주 섹터 전반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보험주 섹터 쪽만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쪽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에너지 섹터는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유가 급등의 영향을 좀 받는 섹터고요. 방어주 쪽으로는 강세를 보이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좀 퍼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는 히트맵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이슈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된 이후에 첫 메시지를 내놨는데 오늘 시장에 좀 강하게 영향을 줬습니다. 다름 아닌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이 됐죠. 취임한 후에 처음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발언은 이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전선도 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군에 대해서는 해당 기지들 폐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굉장히 좀 강경한 대미 노선을 선언한 건데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 교체된 후에 메시지가 확전이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강경한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유조선 공격이 최소 16척으로 이루어졌고 민간 선박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해협의 긴장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정부의 발언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가 현재 미 해군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즉시 호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단기적인 에너지 운송이 좀 불확실성하다는 점까지 확인을 했죠. 자, 전쟁이 지속될 거라는 가능성이 좀 커진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해군 호위가 이달 말이나 가능할 거라는 미 정부의 메시지가 다시 나오면서 지금의 전쟁 좀 수주 이상 지속이 되겠구나라고 시장은 받아들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투심이 굉장히 위축이 됐고요.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증시에는 좀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쟁보다도 에너지 공급 쇼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어지는 두 번째 마켓 무버 이슈로 이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리스크가 유가의 급등을 가져왔고 금리까지 흔들었습니다. 시장의 진짜 충격은 장기채 매도에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시장이 받은 2차 충격은 이렇습니다. 전쟁 뉴스가 전해진 후에 자연스럽게 유가의 급등이 일어났죠. 오늘 WTI는 96달러 선이고요. 브렌트유가 101달러, 그러니까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가 된 건데요.
자, 월가의 진단이 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국제에너지기구가 분석을 내놨는데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이번 전쟁은 가장 큰 공급 차질을 빚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공급의 7.5%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해석을 덧붙였는데요. 골드만삭스 에너지 데스크도 전쟁 이후로 세 번째로 유가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혼란이 30일 지속될 경우 또 60일 지속될 경우에 대해서 각각 좀 유가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 월가가 지금의 공급 충격을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오늘 진짜 반응한 곳이 바로 이 채권 시장이었는데요. 보통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 이번에 상당히 좀 반응이 다르다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9.11 테러라든지 이라크 전쟁처럼 일반적인 전쟁이 있을 때는 채권 시장의 반응이 국채를 매수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기 국채를 매도하면서 금리가 상승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특히나 30년물 금리가 5%에 재접근을 했는데 이 5%가 최근 몇 년간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던 레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했습니다. 시장이 전쟁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의 흐름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쟁 리스크가 유가를 급등하게 만들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커졌습니다.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국 시장을 흔든 건 전쟁 그 자체보다는 유가가 촉발한 금리 압력이었다라고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이렇게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종목별로도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이 있었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을 움직였었던 마켓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가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지난달에 영국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5%나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악재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사이버 트럭의 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던 한 운전자가 그 당시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약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3% 이상 빠졌습니다. 이어서 메타 여전히 규제 관련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또 영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의 규제 당국이 메타와 유튜브 등 이 주요 SNS 플랫폼에 미성년자를 강력하게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소식에 메타의 주가 2.5%나 급락했고요. 애플도 주가가 거의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밤사이에 키뱅크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아이폰의 판매량이 계절적으로 현재 둔화된 상태라는 점이 좀 상당히 부진하게 주가에 작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애플까지 2%, 전반적으로 M7 종목들이요, 전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다시 번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파이퍼 샌들러가 유가 상승의 수혜자라면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옥시덴탈, 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는데요. 사실 오늘 에너지주들이 내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국제 유가가 어느덧 90달러 선 중반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카니발과 같은 이런 여행이나 운송주들에게는 당연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카니발, 세계 최대의 크루즈 운영사입니다. 유가가 밤사이에 한때 100달러까지 굉장히 높게 치솟으면서 여행과 운송주들이 공통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 비료주 같은 경우에는 옥시덴탈과 같은 이 에너지주와 비슷하게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전 세계 해상으로 운송되는 비료 물량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사실상 원유와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비료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비료 회사들의 수익성도 높아지겠죠. 이 때문에 오늘 비료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에너지주와 또 이어서 비료주들은 강세를 보였지만 여행 운송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유가 상승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개별주 이슈도 잔뜩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이 지난 10월에 실패했었던 로켓 발사, 이 알파 플라이트 7을 드디어 이 발사에 성공시켰다라는 소식이 강하게 작용이 됐고요. 12%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전기차 그룹이죠. 루시드 그룹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금 흐름이 지금 적자죠. 근데 이게 흑자로 바뀌려면 202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27년이나 뭐 늦으면 29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감이 많이 번졌었던 루시드였고요. 이어서 UiPath도 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RPA 소프트웨어 회사죠. 쉽게 말하자면 이 엑셀을 입력하는 것과 같이 좀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인간 대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1분기 컨센서스가 월가의 예상치와 거의 비트하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막상 열어보니까 강하지가 않네. 이런 실망감이 나오면서 UiPath 8%가량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에너지 가격 다시 한번 이 장중에 $100 가까이 튀어 올랐다가 잠깐 좀 진정이 됐습니다. 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자마자 이 국제유가가 $100까지 상승폭을 높였는데요. 다만 장 중반 들어서 이란 외무부가 사전 조율을 했을 때는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덕분에 약간 상승폭을 줄이면서 $96 선 여전히 상당히 좀 위태로운 레벨이고요. 원달러 환율 15원 가까이 오르면서 벌써 1,5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겨박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가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고요. 또 2월 들어서 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원화의 수요가 약해지고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마찬가지로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 $70,000 근처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자면 이 국제유가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미국채는 금리가 오르고 금이 떨어지는 등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지는 것 같지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종전에 브리핑에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워낙 유가가 가파르게 급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고요. 여기에 또 오늘 나온 고용지표까지 상당히 탄탄하게 나타났습니다. 답은 한 가지죠.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금리 인하가 올해 단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금 가격도 하락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